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과 관련해 합의를 봤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가깝다 보니 뭔가 이란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었죠. 무슨 내용인지 최승현 기자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이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데 양측이 동의했다면서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석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에도 관심을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할 수 없다는 데에도 동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국과 이란 갈등을 끝내기 위해 중국이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갈등 현안 중 하나인 펜타닐 문제의 진전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전 세계 빅2 정상 간의 만남이라 그런지 스케일부터 달랐습니다. 9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 22시간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역대급 의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고 한정 국가 부주석과 셰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옷을 맞춰 입은 300여 명의 청소년들도 성조기와 오성홍기를 흔들며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저녁 8시 49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오후엔 텐탄공원 참관, 다시 인민대회당에서의 국빈 만찬까지 총 22시간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상회담 전 환영식 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리 나와 기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국빈 예우에 걸맞은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의장대 사열도 함께 받았습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선 135분간 방중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엔 베이징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텐탄공원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시진핑 주석이 화려한 의전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며 트럼프가 눈에 띄게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국빈 만찬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자,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의 오늘 만남은 인민대회당 이 환영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포 의장대는 물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이 폴짝폴짝 뛰며 환영하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그 순간 홍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방탄차 더비스트가 정상회담이 열릴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멈춰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군악대 연주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의 단추를 채워 예의를 갖췄고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시 주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내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고 시 주석이 이어 미국 대표단과 악수로 인사합니다. 군악대는 미국 국가를 먼저 연주하고 국빈 예우에 따라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성조기와 오성홍기, 꽃다발을 든 어린이들이 제자리를 뛰며 환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시 주석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맞춰 맨 두 정상은 레드카펫을 걸어 회담 장소를 향하다 잠시 걸음을 멈춘 채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약 20분간의 환영 행사를 마친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 안으로 들어가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두 정상의 이 텐탄공원 방문입니다. 텐탄공원, 이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황제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없이 아름답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텐탄공원 안에 있는 기년전. 1420년 명나라 황제 때 건립된 곳으로 명청시기 황제들이 매년 정월 풍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며 황제 의전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평을 내놨습니다. It's great. Great place. Incredible. China's beautiful. 두 사람은 기년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본당 계단을 올라 내부를 참관했습니다. 외신들은 풍요를 기원하던 상징적 장소에 트럼프를 초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메시지로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트럼프 방문 당시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데 이어 이번에도 공원 개방을 중단했습니다. 철저한 통제로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두 정상이 기년전을 관람하는 동안 취재진이 인근 건물에 갇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But we are missing history. Oh, I wanted to go right where we were to catch the two presidents. They can't catch where we just were, them coming out of the temple. We gotta go, guys. 기자단이 15분가량 갇힌 사이 텐탄공원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자, 반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서로를 절친 동반자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 그리고 발언들 보시면 그동안 미중 갈등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약 6개월 만에 재회한 두 정상은 오랜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선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협력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축하하며 공통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我始终认为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走出一条新时代大国正确相处之道。 시 주석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각별한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longest relationship of our two countries that any president and president has had, and that's to me an honor.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You're a great leader, I say it. 덕담으로 시작한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두 정상은 비공개로 전환된 확대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담판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장엔 그야말로 전 세계의 경제, 외교, 국방을 움직이는 올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회담장 안에 젠슨 왕, 머스크, 팀 쿡 등 재계 거물들도 들어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는 참석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왼쪽엔 루비오 국무장관, 오른쪽엔 퍼듀 주중 미국 대사가 앉았습니다. 루비오는 홍콩 문제 등으로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대표적 대중 강경파입니다. 시진핑 주석 양옆에도 중국 권력 핵심들이 자리했습니다. 한쪽엔 왕이 외교부장, 다른 쪽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이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선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 람포한 재정부장 등 13명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특히 양국 국방라인이 함께 자리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동행한 건 1972년 닉슨 방중 이후 처음. 안보 의제에도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재계 거물들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이날 회담 중간에 참여해 시 주석과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참모진의 미국 재계 거물들까지 총출동하면서 이번 회담은 말 그대로 미중 실세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중 정상 환영식의 모습을 드러낸 빅테크 기업 CEO들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환영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계단에 미국 빅테크 기업의 CEO들 얼굴이 대거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부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 팀 쿡도 보입니다. 잠시 뒤 트럼펫 소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시진핑 주석 모습에 CEO들의 시선이 일제히 고정됩니다. 시 주석이 첫 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자 바로 뒷줄의 젠슨 왕은 고개를 기울여가며 시 주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머스크와 팀 쿡의 시선도 멀어져가는 시 주석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환영식 시작 전 머스크는 휴대전화를 꺼내 행사장 주변을 촬영하고 젠슨 황과 팀 쿡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방중 기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AI 반도체 판로를 열길 바라고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 승인이 확장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셨지만 마냥 좋을 사이는 아니죠. 135분간 진행된 세계 담판에 돌입하자 시진핑 주석 작심한 듯 민감한 대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 잘못 관리하면 미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충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 압박했습니다. 处理好了，两国关系就能保持总体稳定；处理不好，两国就会碰撞甚至冲突，将整个中美关系推向十分危险的。 주목할 점은 시 주석의 대만 관련한 비공개 발언이 회담이 채 끝나기도 전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꺼낸 준비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 앞서 제시한 이른바 4대 레드라인 중에서도 가장 앞선 핵심 현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대만 문제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still be selling them weapons? The United States should Well, I'm going to have still that discussion with President Xi. President Xi would like us not to, and I'll have that discussion.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또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야 한다며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향해 뼈 있는 말도 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 빗댄 건데 좋게 말하면 공존하자지만 속내는 스파르타처럼 무리하게 억압하지 말라는 경고란 해석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인민대회당 정상회담장에 들어서 마주보고 앉은 미중 정상. 오늘 회담의 무게를 언급했습니다. 我们的会面现在可以说是举世瞩目。 Discussion. There are those that say this is maybe the biggest summit ever. 100년 만에 대변혁식이라고 한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하고 싶은 진짜 말을 꺼냅니다. 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성장국인 아테네의 위협을 느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뜻인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중 충돌의 필연성을 강조할 때 자주 쓰입니다. 패권국 미국을 향해 대중 강경책을 거두라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nd they look forward to trade and doing business, and it's going to be totally reciprocal on our behalf. 출국 전 말한 시장 개방을 요구한 거란 분석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문제 의견을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견을 나눴다는 표현에 그친 걸로 미뤄볼 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걸로 평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아는 기자, 국제부 성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네. 이제 워낙 세계 회담이었는데 지금 네. 일단 협상 보따리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이. 네, 맞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눈에 띄는 이란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가 양국 사이에 이뤄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백악관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 중국도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테헤란, 즉 이란 카드를 뒤로 빼고 타이완 문제를 가장 앞세운 걸로 보였거든요. 반면에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양국이 상당 대조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민대회당 내부 모습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만찬이 곧 이뤄지게 되는 장소인데 앞서 오전에 자리를 했던 주요 귀빈들도 자리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국 정상들이 또 오전 오후에 워낙 숨가쁜 외교를 했기 때문에 만찬장에서 또 두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 곧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 측 아직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좀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유가 이 패권 신경전도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9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태도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와는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시 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부터 뜯어볼까요? 양국 관계에서 보면 미국 학계에서 먼저 이 기존 강대국인 우리 미국에 신흥 강대국인 중국이 도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언급이 됐죠.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먼저 이 함정을 넘어서 새로운 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열자면서 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 서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찬장 모습이 좀 들어오나요, 더? 예, 이 시각 만찬장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또 두 정상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요. 또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이 나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민대회당 만찬장 내부에서 지금 양국 정상 앉게 될 자리에 서 있고요. 이제 곧 인사말 혹은 또 모두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소식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9년 만에 방문인데 첫 방문 때만 보면 비교를 하면 다른 점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네, 저희가 화면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넥타이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남색의 넥타이를 맸다면 올해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습니다. 사실 시 주석이요 정상회담 때마다 공산당의 상징인 빨간색이 아니라 푸른 계열의 넥타이를 골라서 그동안 충돌보단 조율 이미지를 강조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오전 인민대회당에선 황제의 상징인 자줏빛 넥타이로 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소도 의미심장하죠. 지난번엔 자금성에서 황제급 환대를 베풀었다면 이번엔 텐탄공원에서 양국이 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외신들은 텐탄공원의 상징과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중국 체제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경고를 담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군요. 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달라진 게 있겠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앞서 모두 발언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가장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관계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또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2017년엔 관세 폭탄이란 무기를 들고 중국을 압박했다면 이번엔 5B 패키지 비즈니스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특히 인민대회당 기업인들 서열에서 보면 이 가장 가운데에서 또 맨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AI 반도체 칩 허가를 위한 트럼프식의 비즈니스 외교의 단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이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네, 안 그래도 중국 내부 반응을 좀 살펴봤거든요. 중국 내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과거에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마코 루비오 장관이 이번엔 인민대회당의 미학에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온라인에서 내내 화제였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민대회당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모습도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만찬 장면 보시고 계셨지만 아까 내일 또 회담이 이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대만 관련이 지금 폭탄이에요, 그죠?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죠. 이 1980년대부터 보면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 이런 원칙 등을 담은 6대 보장, 6대 보장 원칙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거꾸로 중국이 4대 레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 내일은 중국 권력의 심장, 중나라이에서 독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1972년 닉슨과 마오쩌둥이 냉전의 흐름을 바꿨던 바로 그곳인데요. 장소부터 의미심장한 그곳에서 두 정상이 어떤 담판을 지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아는 기자, 성혜라 기자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란 전쟁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은 여차하면 이란을 다시 때릴 수 있다는 압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핵전쟁 상황에 투입되는 지휘통제 항공기가 유럽으로 향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에는 미군의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노출한 직후 나온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이기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공중지휘 통제기 E-6B 머큐리. 핵 전쟁 상황을 뜻하는 이른바 종말의 날에 투입되는 군용기인데 최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한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미 해군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위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주기장에 대형 항공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군용기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미 공군 공중급유기로 알려졌는데 화면상에 보이는 것만 수십 대에 이릅니다. 요르단 언론은 40대 이상이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2월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작전 당시 배치된 공중급유기는 한 자릿수 되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을 늘려주는 필수 공중자원입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이 결렬될 때에 대비해 미군이 이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도 미군 F-16 15대가 배치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는 등 중동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이란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미국의 지상전 침공에 대비한 듯한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미군 특수부대의 상징 블랙호크 헬기를 표적 삼아 드론과 로켓포로 격추시켰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미군의 병력 수송용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그려진 표적. 드론이 날아와 꽂히고 표적은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이번엔 이란 혁명 수비대원이 로켓포를 어깨에 올려 조준을 하더니 블랙호크를 그린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수도권 방어 훈련 모습입니다. 미국 특수전의 상징인 블랙호크를 격추시킬 능력이 있다며 지상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겁니다. آزمایش بزرگ شهید قائد شهیدمون حضرت آیت الله سید علی خامنه ای آزمایش رو آغاز می‌کنیم با رمز لبیک یا خامنه ای. 이란 수도 테헤란 담당 사단의 훈련 영상에는 오토바이와 트럭에 탄 대원들이 황무지에서 기관총과 기관포를 발사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소규모 부대끼리의 교전 상황에서 기동 타격 역량을 과시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이란은 지상전도 불사하겠다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네, 남우호 공격 주체, 정부는 이란 외에는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격 수단도 드론보다는 함정용 순항 미사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남우호 피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면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에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론이 선박 밑을 공격하긴 어렵다는 추정도 있다며 미사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량 운용하는 누루, 카데르 대함 미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대함용 수당 미사일인 누루와 카데르는 음속에 가까운 마하 0.8의 속도를 내고 각각 탄두 중량은 약 160kg과 200kg에 달합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서 내부에서 폭발함으로써 함정이 선체가 바깥으로 이제 찢겨져 나오는 미사일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남우호에서 발견된 발사체 엔진 잔해는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에서 보관 중인데 곧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남우호 선체 조사를 위해 어젯밤 10명 규모의 국방부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추가 파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